자, 고체는 어떤 걸 고체라고 하냐면 초등 과정에서 모양과 부피가 일정한 걸 고체라고 그래. 원빈아, 네가 아는 고체 예를 한번 들어봐. 돌, 얼음, 금, 또 뭐 있지? 나무, 유리, 요거 다 고체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액체는 특징이 뭐냐면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해 일정하지 않고요. 부피는 어떠냐면 부피가 변한다는 얘기는 가열했거나 아니면 압력을 줬을 때 크기가 줄어들고 늘고 이거 말하는 거거든? 아까 우리 열팽창에서 액체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지? 그래서 우리 주간 테스트 봤을 때 높이가 달랐잖아. 6번에 높이가 콩기름하고 물하고 달라서 물질마다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 그거 나왔었잖아. 그치? 자, 사실은 열에서 부피 증가하는 폭이 서로 물질마다 부피는 증가하고 변하긴 하지만 여기 고체, 액체, 기체에서는요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봅니다. 변화가 작다, 거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근데 기체는요,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부피는 또 어떠냐면, 가장 일정하지 않은. 이게 기체의 특징이야. 아, 정신 못 차리겠네. 그래서, 자, 물질의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요 세 가지로 나누는데, 고체가 모양이 일정하고 액체, 기체가 각각 모양과 부피가 변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얘네들 구성하는 입자의 배열 때문에 그래. 고체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요 입자들을 우리가 가상으로 이렇게 공 모양으로 표현하고, 얘가 운동하는 거를 이렇게 물결 무늬로 표시하잖아? 고체는요, 가장 얌전해. 둔한 상태의 운동을 해. 그러니까 운동을 하더라도 달달달달 가만히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운동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진동 운동 하거든요. 핸드폰 진동. 그치? 이렇게 운동하기 때문에 얘가 가만히 있지 않고 운동하더라도 얘네가 크게 형태가 틀어지지 않아. 그리고 모든 물질은 서로 잡아당기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들어봤죠? 이게 뭐라고 한다 했지? 만유 인력의 법칙. 모든 질량을 갖는 물체는 당기는 인력을 갖고 있다. 얘도 미미하지만 인력을 갖고 있어. 근데 운동이 둔하니까 당기는 힘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거야. 자, 얘가 당기는 힘이 10이야. 그러면 천천히 운동하면 10만큼 걔가 힘을 줄 수 있는데 얘가 빠르게 운동하면 당기는 힘이 10이더라도 얘네가 너무 활발하게 운동하니까 당기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져요. 근데 어쨌거나 얘는 가장 둔하게 운동하기 때문에 입자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이 세 개의 물질보다 가장 강하게 인력이 작용한다는 게 특징이야. 운동을 둔하게 하기 때문에 강한 인력에 의해서 잡아당겨 있으니까 한쪽만 들어도 나머지 덩어리가 같이 딸려오는 거야. 일정한 모양과 부피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틈도 적고 강한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고체가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액체는 어떠냐면 얘보다 조금 더 활발하게 운동해요. 자, 활발하게 운동하는데요. 얘하고 꽉 잡아당기지 않고 살짝 활발하기 때문에 당기는 인력이 비교적 약해. 당기는 힘도 있고 활발하게 운동하기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그릇에 따라서 들어가면 자리를 확 바꿔버려. 구슬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회전하는 거. 우리 왜 이렇게 얘네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담는 그릇에 따라 요 축을 갖고선 떼그로 굴러서 들어갈 수 있어요. 해서 얘는요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는 게 액체의 특징이에요. 회전 운동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회전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똑같이 모든 물질이 진동 운동과 함께 회전 운동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활발하게 운동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교적 활발하게 운동하고 운동성이 비교적 활발하기 때문에 당기는 힘이 똑같이 10이더라도 아까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해져요. 그래서 당기는 힘이 중간 정도로 인력이 약해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일정하지 않는 이유는 활발하게 운동하고 자리 바꾸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는 것이 특징이고 얘보다는 간격이 넓긴 하지만 크게 변화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피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기체는 어떠냐면 얘네가 이 세 개 중에 가장 활발하게 운동하는 게 기체거든요. 열 에너지가 가장 많은 상태가 기체야. 그리고 얘네가 매우 활발하게 운동하고 뜨문뜨문 있으니까 얘네 잡아당기는 힘이 거의 작용하지 않아. 자석이 N극과 S극이 잡아당기려면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거리가 너무 머니까 자석의 힘은 갖고 있더라도 잡아당기기가 힘든 것처럼 여기가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기는 힘은 어떠냐면 이 인력은 매우 약한 정도로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는 게 기체의 특징이고, 당기는 힘이 작은 상태에서 운동성이 활발하니까 얘는 매우 활발하게 운동한다는 게 기체의 특징이고, 해서 얘는요 운동 상태를 이렇게 정리하면 각각의 입자들이 제자리 진동 운동과 자리 바꾸기 하는 회전 운동도 하고요, 탄성체처럼 수축과 팽창을 하는 병진이라는 운동도 같이 해요. 수축했다가 이 힘이 제거되면 스프링처럼 튀어나가는 이 운동 세 개를 같이 하기 때문에 얘는 특징이 뭐냐면 압력에 의해서 부피가 감소하는, 부피가 변하는 성질을 기체는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교 때 모양과 부피에 따라 고체, 액체 기준을 이렇게 나눴지만 사실은 그 내부의 숨은 뜻은 무엇이냐면 얘네를 구성하는 입자의 배열에 따라 물질을 우리는 고체, 액체, 기체로 나누는 거였어. 사실은 고체, 액체, 기체의 기준은 입자의 배열에 따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여러분은 무엇을 알아두면 되냐면 이 모든 입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운동한다라는 거야. 고체처럼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얘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운동한다. 이 운동도요 어떤 에너지에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없어도 스스로 운동을 한대. 그래서 입자가 스스로 운동한다는 요 내용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입자가 스스로 운동한다는 증거 첫 번째, 증발. 지훈아, 증발이 뭐야? 그렇지. 물이 수증기가 돼서 기체가 되는 것. 물이 수증기가 돼서 기체로 되는 거. 맞죠? 증발. 그치? 증발이 근데 입자가 스스로 운동한다는 증거에 해당된대. 왜? 증발은 겨울에 여름하고 언제 더 많이 일어나? 증발은 여름과 겨울 언제 더 많이 일어나? 여름. 그치? 자, 근데 겨울에 증발이 안 일어나? 응, 겨울에도 일어나고 여름에도 일어나. 여름에는 잘 일어나는데 겨울에도 일어나. 이 두 개 차이점 뭘까? 뭐가 더 잘 일어나냐? 그러면 열이 없어도 증발은 일어난다고 봐도 돼? 열이 아예 없으면 불가능해. 잠깐만. 열이 없으면 증발이, 내가 뭐라니? 열이 없어도 증발이 일어난다고 봐도 돼? 열이 없으면 증발이 전혀 안 일어나? 아니야. 증발이라는 게 열이 없어도 일어난대. 열이 있으면 잘 돼. 그래서 스스로라는 얘기를 해. 열이 있으면 잘 되지만 없어도 일어나긴 해. 단 속도는 느려지지만. 네. 자, 승민이는 공부를 참 착실하게 잘해. 근데 내가 있으면 도움은 되겠지. 근데 내가 없어도 얘는 한단 말이야. 그런 친구는 우린 뭐라고 해? 스스로 공부하는 친구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이 있을 땐 하고 없을 때는 완전 안 해. 그럼 이거 뭐해? 스스로 공부하는 친구야? 아니지. 얘가 그래. 열은 도움만 주는 거야.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없어도 되는 거. 이걸 스스로라는 얘기를 하거든. 증발이라는 거는 스스로 입자가 공기 중으로 액체에서 기체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증발이라고 하는데, 얘가 스스로 이뤄가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일단 저온이어서도 천천히 일어난다는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증발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야. 하나는 통을
자, 깊은 통에다가 1리터를 넣고 일주일을 방치시키고요. 두 번째는 넓은 통에다가 1리터 넣고 일주일을 방치시켜요. 같은 환경에서 일주일 동안 같은 질량을 갖고 같은 양을 갖고 방치를 시켰을 때 물의 양이 줄어드는 정도를 비교했을 때 1번과 2번 양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 있겠죠. 예준아, 어떨 것 같아? 예준아, 있을 것 같아요. 왜? 근데 면적, 닿는 면적. 그렇지. 닿는 면적. 외부로 드러나는 면적. 표가 겉으로, 표정.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 표지. 표가 겉으로 드러난다는 얘기거든. 표면적. 외부와 닿는 면적을 표면적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 표면에서 일어나. 얘도 요 표면에서 일어나. 그래서 증발이라는 게 외부와 닿는 면적에 따라 차이가 생기네. 표면적에서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증발은 표면에서 일어나는 기화 현상이에요. 액체가 기체로 상태를 변화하는 걸 기화라고 하는데 이 증발의 특징은 표면에서 일어난다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또 어떤 게 특징이냐면 얘가 표면에서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그릇의 크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또 똑같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1리터 놓고요. 얘를 가열해. 얘도 가열해. 그러면 얘하고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양이 같아. 불의 세기도 같아. 그러면 가열했을 때 끓는 데 도달하는 건 누가 더 빨리 끓기 시작할까? 니네 라면 끓일 때 보면 라면이 비교가 될 수가 없겠구나. 끓는다라는 현상은 열이 없으면 돼, 안 돼? 열이 없으면 안 돼. 증발이라는 건 내가 아까 얘기했지? 열이 없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열이 없어도 일어나기 때문에 스스로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거든? 근데 끓는다라는 요 현상은 끓음이라는 현상은 특징이 뭐냐면 절대적이야. 열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열이 없는 상태에서 물이 바글바글 끓진 않아. 어느 정도 온도가 있는 상태에서 기압을 조절해서 낮은 온도에 끓는 현상을 만들어낼 수는 있거든. 그러나 열이라는 게 아예 없으면 끓음이라는 현상은 나타날 수 없어. 이 끓음하고 이 증발을 구분해야 되는데 얘는 스스로 하는 거고 얘는 스스로 하지 않아. 해서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스로 하지 않는다? 열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 사실은요, 끓는다라는 현상은 열에너지 현상이야. 열에너지 현상이고요.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모형으로 표현하잖아? 자, 얘는 가열하고 얘는 증발을 시키고 똑같이 1리터 표면적이 같은 상태야. 물 입자들이 여기 안에 있어. 증발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액체의 표면에서만 차곡차곡 바깥으로 기화 현상이 일어나지만 끓는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알아? 여기 있는 애도 나가지만 내부에 있는 애도 나가. 사실 우리 라면 끓일 때 물 보면요. 여기를 가열하면 뽀글뽀글뽀글 가열해진 이 공기들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어. 이거는 열에너지에 의한 현상이야. 얘는 스스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래서 증발이 갖고 있는 특징, 표면적에서 일어난다. 이걸 통해서 얘네가 스스로 열이 없이도 발생한다라는 요거를 우리는 알아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입자 운동의 증거로 첫 번째 증발을 두는데 스스로 운동하여 액체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한다. 자, 실험을 했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자, 거름 종이에다가 에탄올을 떨어뜨려. 그러면 물방울이 이렇게 젖어 있는 게 보이겠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마르겠지. 마르면 쟤네 어디로 간 거야? 공기 중으로 간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야? 에탄올 입자가